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름철이라 많이 힘드시죠? 네. 여름이 되면 땀도 나고 참 지쳐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덥고 이러면 몸이 늘어진다고 그러죠, 운이. 기운도 빠지고 딱 누우면은 손 하나 까딱 싫을 정도로 이게 참 땅속에 꺼져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참 피곤함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그 땀 흘리고 지치다 보면 짜증이 늘어요. 그럼 그 짜증도 뒤치작거리 하다 보면 더 엄마는 더 짜증이 더 나죠. 더구나 또 남편도 또 짜증을 부린다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음식을 그 이제 아이나 아빠나 그 뭔가 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여름을 그 극복하는 쪽으로 몸에 도움이 되면서 이런 어떤 음식을 해주면은 그만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방송 60분 부모 2%에서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그 여름에 먹어서 그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풀어날까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서양식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서구의 문화에 너무나 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서양식으로만 표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물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고유의 그 전통 사상의 입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주로 우리가 먹으면 뭐부터 먹어요? 그 밥부터 먹죠. 밥 먹고 그걸 이제 곡물이라고 그러죠. 곡물부터 먹고 반찬 먹고 이래요. 그래서 그 곡물 중에서 사실은 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쌀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생략을 하고 곡물 중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콩이에요, 콩. 이 콩을 먹으면은 우리가 먹으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라는 걸 인식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콩 이야기부터 풀어나갈까 합니다. 지금도 그 강원도 산골이나 그 시골에 가면은 이 시골길에 보면 그 야생콩들, 콩 그 조그만 것들, 야생콩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콩이 우리가 원산지인데요. 그 지금은 우리가 콩 많이 수입하죠, 그죠? 네. 주로 어디서 수입해요? 중국. 네, 중국, 뭐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전 세계 생산량의 그 상당수를 우리가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수출을 했어요, 옛날에는. 불과 그게 70년 전, 8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완전 역전이 됐죠. 그래서 참 어떤 게 더 좋은지 참 헷갈리게 하는데 그 콩으로 우리가 주로 뭐 만들어 먹죠? 두부. 뭐 두부도 만들고 또 우유. 뭐 두유도 하고 뭐 또 뭐 콩나물도 먹고 또 뭐 콩비지도 먹고 콩자바, 콩꿍 뭐 많죠, 그죠? 네. 활용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콩은 이제 우리가 그 색깔이 참 다양하죠. 근데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란 콩도 있고 흰 콩도 있고 검은 콩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약으로 쓰는 건 어떤 걸로 쓰죠? 검은 콩을 쓴대요. 이 검은 콩은 이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그 오행은 들어보셨죠? 오행, 음양 오행 이런 소리는. 그러니까 오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행을 목화토금에서 이렇게 본대요. 그런데 이 수에 속하는 것이 검은색이 여기에 속한대요. 예를 들어서 목은 푸른색이래요. 푸른 청색이고 청색. 화는 이제 적색, 붉은색이고 금빛은 백색이래. 흰빛이래요. 물론 중앙토는 이제 노란색, 황색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검은빛의 수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샀대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봄이다. 봄에 해당이 되고 이건 여름에 해당이 되고 이건 가을, 이건 겨울 이렇게도 인식을 했대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어때요? 뭔가 움츠러들죠, 자꾸. 그래서 이 검은빛을 여기다 배속을 시키면 우리 햇빛도 딱 빛을 비쳤을 때 어때요? 흰빛은 반사를 하죠. 검은색은 어떻다고 그래요? 빛을 흡수한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색 모든 걸 수렴을 한대요. 쫙쫙 모은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검은빛이 몸에 뭔가 도움이 된다. 내자면 여기 사람에게는 이 하초, 이 배꼽이 될 하초라고 그러는데 이 하초의 기운이
집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오뚜기 있죠, 오뚜기.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져도 잘 일어나죠? 왜 그래요? 밑에 무거우니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대요. 이 배꼽 밑에가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기운이 충만하면은 사람이 피곤하다든지 쓰러져도 금방 일어난대요.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아래 이 하초를 그렇게 중시를 했어요. 오뚜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단전옥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밑으로 기운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도 그러면 검은 콩 그래서 예전부터 약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콩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세상에 그 곡물 중에 곡물을 이제 수확을 했다, 가을에. 그 곡물 그 자루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봤을 때 콩자루에 손을 넣으면 시원할까요? 아니면 뜨거울까요? 시원해요. 다른 거, 벽가만이나 이런 데 손 넣으면 어떨까요? 시원할까요?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후끈후끈해요. 다른 것들은 곡물자도 손을 딱 넣으면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이제 펼쳐서 식힌다고 그래, 옛날 말로. 그래야 되는데, 콩자루는 유독 넣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그래서 콩이 시원한 걸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콩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욕심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욕심쟁이냐?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해요, 콩은. 그래서 콩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비료를 준다든지 우리가 이제 퇴비를 줬을 때 그걸 흡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은 난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해서 공중에 있는 질소마저도 이제 우리가 질소비를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중에 있는 질소를 자기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대요. 그걸 통해서 질소비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은 난 부족해. 나는 더 먹을 거야.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질소마저도 뺏어서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 욕심쟁이 콩이죠. 그런데 그런 욕심쟁이 콩이 사람 몸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몸 아무래도 활발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콩에는 보면은 단백질하고 지방이 참 풍부해요. 우리가 고기가 어때요? 우리 먹는 뭐 살코기들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닭고기나 고기라고 하는 건 단백질과 지방이 참 많죠. 그런데 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힘은 나는데 피가 탁해진다고 봤어요. 그러면 채소나 곡물을 먹으면 피가 맑아져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콩이 한결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콩에서도 그 인조고기를 만들기도 해요. 요새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고기 씹을 때 그 느낌 같이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콩을 보면 옛날에는 참 이게 콩의 성질이 참 여러 가지인데 콩은 사실 예전에는 인삼이나 뭐 사삼이나 현삼을 같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전문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찌개를 끓인다 그럴 때 돼지고기 넣을 때 거기다 콩나물 넣어야 안 넣어요? 왜 안 넣을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국 끓인다 이러면 되게 딴 데도 콩나물 다 넣는데 김치찌개 끓일 때도 넣고 딴 데 다 넣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끓일 때는 안 넣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옛 의서에 의하면은 콩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기가 오히려 뭉쳐버린대요. 그럼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는데 특히 이제 옛 의서에 의하면 이제 10살 이하, 10살 어린아이들이 콩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은 걸 먹잖아요. 그럼 기의 흐름이 오히려 꽉 뭉쳐가지고선 오히려 애가 오히려 졸도를 한다든지 오히려 다른 게 더 나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음식문화에서도 우리는 콩나물 넣을 때 돼지고기를 같이 안 넣어요.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 기록 보면 이제 요새는 잘 안 먹는데 피마자 기름 알아요? 예, 피마자 먹는 사람들도 이제 콩을 같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피마자 거의 안 먹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옛 의서에 그렇게 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콩이 참 재밌는 것이요. 예전에 이익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예전에 이제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 400년 전 분이신데 이분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어떤 책을 썼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에는 콩값하고 쌀값하고
비슷했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콩자루 콩 한 가마니하고 벼 한 가마니하고 맞바꿨대요. 그런데 벼 한 가마니에서 쌀을 도정을 하면 약 한 10분의 4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맹겨 나가고 뭐 나가고 뭐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콩 한 자루하고 벼 4마리하고 비슷하겠죠. 가격이.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그 콩이 그래도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많이 먹어라. 서민들이 많이 먹고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책을 써요. 콩 예찬론을 써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콩 한 가마니하고 쌀 한 가마니 비교해봐요. 어느 게 더 비싸요? 콩이 훨씬 비싸죠. 지금은 콩이 더군다나 이제 뭐 무공해로 콩 기르잖아요. 그럼 콩이 같은 100g하고 쌀 100g하고 비교해봐요. 그럼 콩이 몇 배가 더 비싸요, 지금. 장 안 보시나, 왜? 근데 우리가 이제 콩 보면은, 우리가 왜 콩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콩이 이렇게 꼬투리가 있고, 뭐 이런 게 달려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콩 꼬투리에 여기하고, 요걸 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멍공짜, 뚫려 있다. 그래서, 뚫려 있는 곡식이다 해서 공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게 발음이 변해서 콩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콩의 어원이 곡물인데 꼬투리에 위아래가 뚫려 있다. 빌공짜, 구멍공짜. 해서 공공공하다 콩이 됐대.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근데 이런 이야기가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어느 책에 써 있냐면 이제 동원 고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어디서 어원이 됐나라는 쓴 책에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보니까 중국에는 콩이 없었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만주도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만주가 해서 만주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콩이 전달이 됐어요. 그랬을 때, 콩이 처음에 전달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 그걸 몰랐어요. 지금 콩두자를 이걸 쓰죠, 그죠? 이걸 씁니다만, 옛날에 이게 제기두자래요. 제기 모양 같잖아요. 우리 뭐 제기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음식 놓고 하잖아요. 우리 차례 지낸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사 지내는 그릇이다. 이 제기두자로만 썼는데 콩이 딱 수입이 됐어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사람이 본 거예요, 콩을. 이걸 도대체가 표현은 해야 되나 했다가 모양이 이게 콩 매달리는 모양은 비슷해요. 콩자루하고. 나는 봐서는 영 이상한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콩두자로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 제기두자였다가 콩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콩두자하고 같이 쓰기 시작했대요. 그랬다가 이 두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팥 있죠, 팥. 팥하고 콩하면 어느 게 더 커요? 콩이 크고 팥이 더 적죠? 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또 팥이 또 수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 더 크니까 큰 데 따라서 대두라고 그러고 이 조그만한 콩이다. 소두라고 그랬대, 팥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쓰죠. 옛날에는 팥 이렇게 썼대요, 팥. 그래서 제가 옛날 글자를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아래 앞자 쓰고 이렇게 썼죠, 팥. 요게 이제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돼.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팥 요렇게 쓰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지금도 이제 시골 오일장 이런 데 가면요, 팥 삽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대두라고 그러고 밑에 팥을 소두라고 그랬대. 근데 팥도 어때요? 색깔이 붉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또 이제 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소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또 콩 보면 이런 것도 하죠. 우리가 뭐 서리태다, 뭐 무슨 태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중국에는 태자를 이렇게 하면은 클 태자지. 이게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콩태자는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콩태자로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콩이 큰 거에다가 딱 콩 열매 있는 것 같아요. 큰 거에다가 콩이 하나 굴러가서 딱 점이 찍혀졌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콩태자로 이걸 쓴대. 그래서 서리태니 뭐 무슨 태니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래요. 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근데 태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한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문문화권에서는 한문하면 다 중국에서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단어도 많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옛날에는 콩을 쑥이라고 그래. 쑥이라고도 했대. 쑥. 그로만 썼대요. 요렇게만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생략해서 요렇게, 이걸 콩쑥으로도 썼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옛 기록들이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전문 지식이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 수험생들 어때요?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공부하면은 여기다 막 집어넣죠, 그죠? 지식창고는 요만큼인데 여기다가 막 잔뜩 집어넣으면 어때요? 모이면 열나죠? 승강기에도 사람 잔뜩 타봐. 열이 확 나잖아요. 남녀간에도 이렇게 합쳐봐. 열나잖아요. 흩어지면 어때요? 식죠? 이 사람 머리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잔뜩 집어넣어요. 집어넣다면 이게 지끈지끈 아파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머리 아프면 어때? 짜증나죠? 신경질도 가끔 부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요새 이제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어요. 또 인스턴트 식품들, 그죠? 근데 과자에 이제 색소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보면 특히 라면 같은 거 보면 이제 라면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스프에 온갖 게 뭐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게 이제 어쩌다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어떨까요? 첨가물들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탁해질 거예요. 그래서 맑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잘못 먹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 몸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식중독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독의 의미가 우리가 식중독이다 할 때 이 독이 뭐 지금으로서 뭐 극독하다 뭐 먹으면 한 방울 먹으면 죽는다 이런 독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뭘 먹었을 때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뭔가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난 거를 우리 이제 독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뭐 나쁜 뭐 비상독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런 독성을 풀어주는 해독하는 작용을 해. 해독작용을 해줘요. 콩이. 그러다 보니까 해독을 시켜주고 또 몸에 이렇게 균형이 깨진 걸 균형을 좀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콩이. 그러면은 또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시소하고 비슷해서 여길 누르면은 이게 올라가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기울어져도 스스로 돌아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다 깨지면 다시 원 상태로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이 병이 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중화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중화를 시켜주고 해독하는 작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거 어떨까요?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는 아이들한테 콩을 좀 자주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해독작용을 해주니까 피가 맑아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콩자루 시원하다 그랬죠, 그죠? 이 곡물 중에 곡물을 쌓아놓고 물을 주면은 다 썩어요. 다른 거는 그잖아요. 열이 후끈후끈 나는데 거기다 물 줘봐. 그럼 며칠 못 가서 다 썩죠, 그죠? 근데 유독 잘하는 거는 콩이에요. 콩은 어때요? 잔뜩 쌓아놓고 물을 붓죠? 그래도 자라, 그죠? 그게 뭐예요? 콩나물이에요. 우리 뭐 매일 자주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콩나물은 겹겹이 쌓아놔요. 한 층도 아니야. 이만큼 쌓아놓고 하죠. 근데 그걸 뚫고 나와요, 콩나물은. 자, 생각해봐요. 콩은 겹겹이 쌓인 것도 뚫고선 그것도 며칠 사이 이따 심하게 자라죠.
이 세상에 또 다른 곡물치고 며칠 사이 이만큼 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콩이 최고예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유독 콩만큼 그렇게, 그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콩이 욕심쟁이라고 그랬죠. 후닥닥 크는 거야. 그냥 이따시하게. 그래서 이제 그 콩은 이게 접교육 싸는 것도 풀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찌뿌둥할 때 콩나물을 먹으면 몸이 풀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감기 기운 있을 때 있죠. 감기 걸리면 어때요? 처음에 찌뿌듯하죠. 그리고 뒷골도 땡기고 뭐 뻣뻣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콩나물국에도 눈은 또 거기다 뭐 어때요? 또 고춧가루도 풀죠. 그래서 딱 먹으면 어때요?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콩나물 뜨끈뜨끈한 건데 그 뜨거운 거 먹고 나서 아이고 시원해 한단 말. 이거 참 번역이 정말 어려워.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단지 서양 사람들은 온도계 온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콩나물 자체가 시원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더구나 또 술 잔뜩 먹고 난 다음날 뭐예요? 해장할 때 뭐 먹어요? 콩나물국 먹어요. 그죠? 또 뭘 끓여도 콩나물 더 넣으면 또 시원해요, 음식에. 그 이유는 뭐냐면 콩이 시원하면서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이런데 저릿저릿하다. 아이들 중에도 보면은 성장통 같이 이제 자란 아이들, 이제 다리 저리다, 종아리 알뱉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알벤 게 뭐예요? 결국 근육 뭉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콩나물 먹으면 어떨까요? 풀어지겠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아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감기는 아닙니다만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은. 그럴 때 콩나물국 좀 어떨까요? 시원하면서 이게 풀어져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공부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혹시 또 여러분들 우황청심환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중풍 걸린다든지 하면 우황청심 하잖아. 또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황청심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는 뭐 중국 여행 갔다 오면 다 우황청심환 사온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중국 황실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우황청심환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들은 항상 그걸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우황, 그러니까 한우에서 나오는 우황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가서 사오는 건 조금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황청심에 콩나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황청심에 콩나물 쓴다면 에헤, 그 뭐 별거 아니네. 콩나물이 잘 싸니까. 근데 콩나물을 뭐라고 하면 이제 콩을 아까 대두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콩나물이 노란하죠. 네. 그리고 모양이 같고 주먹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뿔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대두황과. 네. 아까 콩을 대두라고 그랬잖아요. 대두인데 노란색 나는 거 마치 주먹을 쥔 것 같다. 그래서 대두황건이라고 그래서 우황청심에 대두황건 쓰면 야, 참 잘 모르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콩나물 쓴다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맞죠. 예를 들어서 나무 중에도 우리가 뭐 마로니에 나무 밑에서 사랑을 속삭다가 막 대단하게 생각해. 그죠? 근데 치렵수 나무 밑에서 사랑을 속삭다가 하는. 마로니에가 잎이 7개거든요. 그래서 치렵수라고 그래, 옛날부터. 그러니까 느낌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콩나물 보면 재밌는 것이요. 콩에는 비타민C가 없거든요. 근데 콩나물 기르면 비타민C가 있어요. 새로 생겨나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야기 중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한번 대판 싸웠대요. 지금 한 100년 전 정도에. 이제, 거기가 이제 여순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싸우는데, 러시아 군대가 있고 일본 군에 포위를 했대요. 도시를 포위를 했으니까, 도시를 포위하면 채소 공급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소를 못 먹으면 비타민C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 군대가 괴혈병에 걸려. 비타민C가 공급이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했는데, 아주 웃기게도, 일본군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이 여순이 만주니까,
거기는 콩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창고마다 다 콩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콩나물을 길러 먹었다면은 비타민C 공급이 됐으니까 괴혈병이 안 걸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군대 사람들은 콩나물 길러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빚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콩나물의 문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콩 하면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면 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두부죠, 두부. 우리는 이 두부 하면은 부자가 썩을 부자예요. 콩 썩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의 부자는 콩을 우리가 가루내자 이게 물에다 불렸다가 이렇게 갈잖아요. 이제 그런 거품 나고 가루 냈다 이런 뜻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라고 하는 거지. 썩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만 하나 드릴까요? 이 콩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기운이 많이 먹고 많이 받으니까 쭉 퍼지는 기운이 강해요. 그런데 그 콩을 두부로 만들 때는 뭘 넣어요, 우리가? 간수를 넣죠. 그죠? 간수는 말 소금의 정수예요. 소금이라는 건 기운이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을 간수를 넣어서 막 응축을 시켜서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무즙을 넣잖아요, 무. 그러면은 두부가 안 돼요. 이 무라고 하는 건 퍼지는 기운이 강한데 그렇지 않아도 간수를 넣어서 딱 응축을 하는데 오히려 퍼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두부 먹고 체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즙을 먹으면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콩이라고 하는 거는 시원하고 두부를 먹었을 때는 두부 먹고 체했다 이럴 때는 무즙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콩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콩즙에다가 이렇게 국수를 넣어서 먹으면 뭐가 돼요? 이게 콩국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수 이야기 내지는 밀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 이 밀은 어때요? 밀인 단위 곡식당 곡물 중에 자기 부피보다 몇 배 이상 커지는 거는 밀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봐요. 윤밭 쓰는 게 이만하지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효소를 넣고 다른 것도 넣습니다만 어쨌든 밀에는 자기보다 몇 배 이상 커져요. 그거를 우리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뭔가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밀에는 뭔가 그걸 이제 뿜어내는 기운이니까 이제 우리는 호산지기가 강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씨가 우중충하다. 그럼 되게 뭐 생각나요? 빈대떡 생각나죠. 또 칼국수도 생각나고 또 콩국수도 생각나고 이래요. 왜 그럴까? 날씨가 우중충하면은 몸이 찌뿌르대죠, 그죠? 날씨가 찌뿌르다고 몸도 그렇잖아요. 기분도 좀 뭐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뭔가 확 풀어주는 걸 먹으면 몸이 개운할 것 같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날씨가 우중충한데 비가 우두우둑 떨어진다 이러면 빈대떡 생각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국수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수점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일개부로 봤을 때 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할까요? 조금 준비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또 햇빛 쨍쨍 찌들 날 무시하게 덥고 햇빛 쨍쨍 찌들 때 칼국수나 아니면 콩국수 이런 거 먹을 때 보면은 옛날 할머니들이 소금을 더 넣는 거 봤어요? 희한하게도 옛날 할머니들이 간을 하시면은 넣을 때 더 넣어요. 왜 더 넣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의 보통 생각은 여름철 햇빛 쨍쨍 쬐으니까 땀을 흘렸으니까 소금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각은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소금이란 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응축하고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배추 절일 때 소금 넣으면 줄어들잖아요. 젓갈 담을 때 소금 넣으면 확 줄어들잖아요. 뭔가 응축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아까 두부 만들 때도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소금은 아닌데 간수입니다만 어쨌든 간수도 소금에서 나온 거니까. 이 칼국수나 국수, 콩국수 이런 거 보면은
아까 국수 자체가 밀의 성분 퍼지는 기운이 강하다고 그랬죠? 부풀어야. 그거를 소금을 넣어서 뭔가 응축을 시켜주면은 중화가 되겠죠. 그러면 더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햇빛 쨍쨍 칠 때에는 국수 요리에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경험적으로. 그거를 뭐 스푼으로 넣는 사람, 맨날 그릇수 재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죠. 옛날 할머니들은 더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지역, 남부 지역이나 더운 지역에 가면 김치 먹으면 어때? 더 짜요? 아니면 싱거워요? 왜 더 짤까요? 더운 지역으로 갈수록 더 짜요.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김치는 더 싱거워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어떤 사람 아까도 해서 막 햇빛 쨍쨍 쪄서 더워서 땀 흘려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운 지역에서는 몸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소금을 좀 넣으면 뭔가 응축이 되니까 생기가 좀 돌죠. 네,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의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도 결혼식 집에 가면은 간혹 요새 시골이나 이런 데 결혼식 가면 국수 먹는 거 봤어요? 네. 우리가 흔히 결혼 안 하는 은유적인 국수 안 내놓냐고 이런 표현도 하죠. 왜 굳이 국수를 내놓을까요? 예? 맞아요. 그 면을 보면은 이 밀이 쫀득쫀득 하거든요. 찰기가 있으니까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풀에서 뭐 바르기도 하잖아요. 밀은 점착성이 있거나 붙이는 힘이 강한데 이 길게 빼면은 그게 이제 오래오래 살겠죠. 그죠? 그래서 오래오래 좀 살아라. 찐득하게 가늘고 길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인스턴트 식품이었어요. 손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한테 내놓기 가장 좋은 게 떡국하고 국수였어요. 지금도 손님 갑자기 모레치면 어떻게 해요? 떡국 끓이기가 제일 좋죠. 네. 국물에도 계속 끓여놨을 때 국수도 한번 끓였다가 이렇게 한번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잔치집에서 사용한 거는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인스턴트 식품 대량으로 많이 순간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되는 이런 어떤 이치도 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콩국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되게 반찬적으로 뭘 먹어요? 단무지를 먹죠? 왜 굳이 단무지를 먹을까요? 예? 1번 단무지가 싸다. 2번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3번 심심해서 기타 등등 근데 왜 잘 안 지워지냐? 이 물을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썼대요. 내복이라고 그랬대요. 이게 물을. 여기 올레자예요. 내가 쓰기로는 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올레자로 쓰죠? 왕래한다, 이럴 때 이렇게 쓰죠. 근데 옛날에는 밀레자래. 우리 먹는 밀이 있죠? 밀가루. 밀의 의미였대요. 밀이 해마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은 뭐야? 우리가 복종시킨다 이런 얘기죠. 누굴 복종시킨다 이 복자 쓰잖아요. 예? 한번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 될까요? 밀을 복종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밀을 복종시키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다가 잘못 먹으면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주식을 쌀로 했어요. 그죠? 쌀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쭉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어도 소화흡수가 잘 되게 적응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밀은 사실은 우리는 많이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밀이 주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고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속이 거북하다, 체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그 밀가루의 독성을 풀어주는 게 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먹는다든지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꼭 단무지를 같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소화불량을 예방 차원에서 그걸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옛날 스님 이제 바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님이 이제 인도에 사는 스님이 중국을 왔대요.
중국에 와서 사람들은 그 국수를 막 먹더래요. 국수를 먹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국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체할 텐데 매일같이 먹어서 걱정을 했대요. 근데 체하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이렇게 봤더니 그 국수를 먹어서 꼭 물을 같이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그 인도에서 온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래서 바로 그 물을 먹었구나라고 탐복을 했대요.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아둬서 이제 나쁠 건 없죠. 또 우리가 밀 보면은 나무 먹다 목밀. 목밀이 뭐야? 우리 모밀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모밀을 그 밀의 일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무같이 뻣뻣하다. 그래서 목밀이라고 했어요. 나무 목자를 써서. 그래서 그 모밀이 모밀 우리 먹을 때도 어때요? 무즙을 이렇게 넣어서 먹죠. 모밀도 되게 거칠은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칠은 음식 먹으면서 그 이제 별미로 먹을 건데 어쨌든 먹으면서 혹시 있을지도 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의미에서 아예 처음부터 아예 무즙을 아예 넣어서 물론 이제 무즙을 넣으면 또 시원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혹시 체할까봐 그걸 없애주는 의미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밀은 아까 밀가루 음식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그 약간 그 논란의 소지는 좀 있어요. 어떤 사람 뜨겁다, 차갑다, 옛 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밀은 추나 추동의 기운이 다 있어요. 자,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 봄에 지나서 여름에 수확해요. 그러니까 추나 추동의 기운이 다 있어요. 네 가지 기운이 다 있대요. 하나는 뜨겁고 차갑고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이제 사람 입장에서 어느 때는 뜨겁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차갑다고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일단은 그 밀을 먹으면은 그 전체적으로는 시원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맹류라고 하는데요. 보리나 밀을 다 맹류라고 그러죠? 우리가 밀을 소맥이라고 그래요? 대맥이라고 그래요? 밀. 소맥이라고 그러죠. 이게 밀이 되고, 보리는 어때요? 대맥이라고 그러죠. 그죠? 소맥, 대맥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그 밀가루, 소맥분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맹류인데, 맹류의 특징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 봄, 여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맹류를 봄에 심잖아요. 그러면 키는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농사져서 열매 안 맺으면 꽝이잖아요. 그죠? 그럼 헛고생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맹류를 그 봄에 심으려면은 낮은 온도에다가 저온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 추나철이라고 그래요. 추나처리. 그리고 이걸 이제 영어로는 버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서양에서는 191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모스크바의 루센코 박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 무려 300년에 앞서 1600년대에 농가원량이라는 경상북도 지역이라는 농가원량이라는 책에서 보리나 밀을 심을 때 특히 맹류, 보리 같은 거는 봄에 심을 때 얼려서 심어라. 얼보리라는 표현이 나요. 얼보리. 보리를 얼려서 심어라. 그러니까 서양보다 300년 앞선 거야.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문화민족이다 문화민족이다 할 게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야 돼. 이런. 대단하지 않아요? 이럴 땐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그거 우리나라 대단한 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거를 발견하고 밝혀주는 게 학자들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래요. 저만 해도 농대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1600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맨날 시험을 보는데 추나철이 서양에 뭐 1910년대에 발견 이게 맨날 시험 문제 썼어요.
아주 중요한 게 농업에서는 대혁명과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웬걸 우리는 서양보다 300년을 앞서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밝혀내는 게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근데 그 밀은 콩국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시원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이 중에 열이 많은 한테 좋겠어요? 아니면 몸이 냉한 아이한테 좋겠어요? 열 많고 잘 때 꼭 배 내놓고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손발 만지면 열이 화끈화끈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아주 좋겠죠. 그리고 또한 수험생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잔뜩 넣으면 지근지근 아프다고 그랬죠. 그런 아이한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거꾸로 손발이 차갑다든지 아니면 배가 차가운 애들이 있어요. 아랫배가 차가워. 그리고 밥만 먹었다면 화장실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나 수박 이런 거 뭐 먹자마자 설사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흔히 이제 우리 가끔 가다 배 아프다는 애들이 있어요. 밥 먹기 싫으면 꼭 배 아프다는 아이들. 예,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아이라고 보면요. 꼭 배 아프다고 할 때는 어디 아프니 하면 꼭 요 근처를 가르쳐요. 배꼽 근처를. 요거를 우리는 허한성 보통이라고 그래. 허한성. 속이 헛헛하게 차가워서 생긴 복통이거든요. 요런 아이들한테는 특히 이제 배가 차가워서 냉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콩국수 주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가 차갑다든지 속이 냉한 아이들한테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밀 같은 거 이제 가슴이 약간 답답할 때 남편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뭐 열받았다. 그러면 뭐 주면 좋겠어요? 콩국수 한번 딱 해주면 가슴이 시원해지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곡물은 이제 밀가루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여름철에 또 먹는 별미 중에 하나가 또 옥수수예요. 그죠? 이 옥수수 먹으면 참 그 가을 맛도 나기도 하고 여름 맛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참 더울 때 땀 흘리고 나서 옥수수 먹으면 또 맛도 괜찮죠. 근데 우리는 옥수수를 뭐 이렇게 사람이 간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옥수수가 전 세계 3대 식량 중에 하나예요. 생산량이 전 세계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간식용으로 몇 개만 기르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생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옥수수가. 그리고 또한 옥수수는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당면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써요. 옥수수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 세계를 따지면은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옥수수는 한문으로 옥촉소라고 그래요. 옥촉소. 근데 요거는 이제 잠깐 짚고 나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서가 기장서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벼화자죠, 벼. 곡식이나. 공부했잖아요. 벼화자. 근데 거기다가 이게 들어간다, 들립자죠? 그리고 이게 물수자예요. 즉, 벼에 물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곡식에다가 물을 집어넣었다. 만들어진 게 요 기장서자란 말이에요. 그래, 곡식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되죠. 술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장으로 술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자의 의미는 이미, 술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기장을 중국에서는 서쪽, 총나라 지역이 서쪽이죠. 총나라 지역에서 자라는 게 수수래요, 수수. 그래서 촉서라고 그랬대요. 촉서. 그런데 이 곡물 중에 또 손으로 까서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옥수수가 유일해요. 벼는 손으로 못 까잖아. 도전기를 하든지 뭐 망치로 치든지 뭘
뭐 방아로 찌고 이래야지. 그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잖아요. 근데 곡물 중에 유독 옥수수는 손으로 까도 돼. 그럼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옥자를 쓰는 거예요. 아, 우리도 좋은 건 옥이라고 붙이잖아.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옥수수를 까다 보면 물론 이제 뭐 까만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옥색 나는 거죠.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옥수수,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도 옥색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기장 중에 중국 서쪽에 나는 게 수수 같은 건데, 수수 같은 건데 꼭 손으로 까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옥수수. 그래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된 거. 자, 우리도 옥수수가 된 것도 뭘까요? 수수 중에 아까 구소록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옥수수가 된 거예요. 수수 중에 까서 먹을 수 있는 거, 옥자를 써서 옥수수.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원을 알면, 아, 옥수수 하면, 아, 방앗 간서 안 깐다. 손으로 까서 먹을 수 있는 게 알아차려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을 담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기장이나 수수나 옥수수를 술을 담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보면은 그 고량주 있죠. 고량이 수수로 만든 거죠. 고량.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장으로 넣어 옥수수도 다 술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죠. 그 옥수수 보면 이제 그 서육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 한 2, 300년 전 분 되시는데 서육을 하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3대에 걸쳐서 논문을 쓰세요. 책을 쓰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에서 또 그러니까 몇십 년에 걸쳐서 연구하는 집안에 달성서씨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 그래서 그 서육을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총 집대성이 된 것이 이제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방대한 책인데요. 또 실질적으로 그 중국에서 그 제일 자랑하는 게 본초강모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초강모? 중국에서 식물학사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대단한 책을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정말 방대해요. 그 명나라 때 나온 책인데. 근데 그 본초강목에서 틀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게 서유구,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임원경제지에서 조목조목 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게 본초강목인데 우리나라 사람 보면 고개를 탁 숙인다고. 자기네 실수한 걸 우리가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서육을 하는 분이 이제 또 임원경제지보다 또 행포지라는 또 책도 쓰셨는데 거기에는 뭐라 써냐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옥수수가 상당히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밀가루에 대적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데 너무나 우리는 하찮게 여긴다. 옥수수를 많이 좀 먹자.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언제부터 옥수수 있었을까요? 네? 자 그럼 세종대왕님 옥수수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예? 안 드셨을 것 같아? 맞아요. 안 드셨어요. 그때는 옥수수가 없었어요. 옥수수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럽이나 동양에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때 옥수수 먹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옥수수는 이제 그 멕시코 지역, 지금의 그 멕시코 지역이나 그 중남미 지역이 원산지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그 도입이 좀 됐는데 참 재밌는 게 옥수수가 그 아까 옥촉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어요. 훈몽자회. 훈몽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에요. 그것이 이제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1527년에 나왔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율무 있죠, 율무. 율무의 이명으로 옥촉소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가 1527년에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율무의 이명으로 옥수수를 먹으면 그럼 도대체가 우리나라 그러면 이 당시에 벌써 옥수수가 도입됐느냐? 라는 게 논란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중국보다 더 앞선 시대거든. 중국에 옥수수가 전래된 것보다 더
몇십 년 더 앞선 시기에 책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옥수수가 진짜로 도입된 게 아니라 그 율무의 이명이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요런 어떤 문헌 기록들을 보면은. 그, 옥수수 보면은 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옥수수가 되게 그 산골에서 많이 자라요? 아니면 평야 지역에 많이 자라요? 이상하게 산에 가면 많죠, 그죠? 산골에. 아, 안 봤어요, 옥수수? 옥수수는 희한한 게요. 이제 광합성 작용에 이제 C3 작용이 있고 C4라는 게 있대요, 광합성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광합성 효율도 점점 좋아져요. 근데 일정 온도가 또 오히려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옥수수나 수수나 기장이나 율무 이런 것들은요. 온도가 올라가서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런데 꼭 마치 비유를 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싸구려 공장이에요. 일반 공장. 일반 공장이기 때문에 보통 공장에서는 그 공장은 삐그덕거리면서 생산도 합니다만 아이고 그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 이러면 적당히 생산하자 그래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급 공장인가 봐요. 고급 공장으로서 온도가 올라가서 생산도 아주 좋대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은 공장도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문은 닫았는데 고급일수록 기초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광합성에서 생산한 거 밤에 다 까먹어. 얘는 싸구려 공장이니까 뭐 밤에 이렇게 기초적으로 공장 운영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조금 생산하고 뭐 밤에는 안 쓰고 여기는 낮에 와장창 생산하다가 밤에 다 까먹어요. 원래 고급일수록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이렇게 고급일수록 손질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싸구려 옷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낮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 그죠? 밤에는 어떨까요? 온도가 떨어질수록 좋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나마 기초 그 공장 운영하는 에너지가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산골에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교차가 심한 곳.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자라?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만주벌판 이런 데 일교차가 심하죠. 이런 데서 농사 지으면 잘 돼요. 근데 이제 평야 지역, 해변가 이런 데 어떨까? 일교차가 별로 안 나죠. 근처 농사 지면은 뭐 간식거리는 좋습니다만 대량으로 하는 거는 조금 상식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 사상의학에서는 요런 것들의 상당수가 우리는 태음인한테 좋다고 얘기를 해요. 태음인이 보면은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중에 그 어른도 그렇습니다만 찌개 먹으면서 땀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서 땀 뻘뻘 내요. 또 땀도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허리도 좀 두껍고 그리고 맹기적거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똥꼬치 뿌리고 아이들 중에 이제 그 앉아 있으면은 그 마치 그 맹기적거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그 뭔가 확 풀어주면 속이 풀어지면서 좀 활발해지거나 아이가. 그랬을 때도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할 거는 아이들 중에 옥수수 티박 같은 거 있죠. 옥수수 티박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본초강목에도 써 있어요. 우리 팝콘 있죠? 팝콘이 그때 써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팝콘 요새 거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옥수수를 보면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다 보니까 잇몸 질환 있죠? 잇몸 질환에도 그걸 써요. 이가 약하다든지 이가 뜬다든지 이랬을 때 그 잇몸 질환제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옥수수는 약간 여름에 수확을 하다 보면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냉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보리차 먹으면 설사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옥수수차를 줘요. 그럼 속이 좀 따뜻해져서 설사를 안 하게 되겠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지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서양에서 더 민간요법이 더 많이 발달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 두 수업씩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열받았을 때 열을 좀 풀어줘야겠다. 그리고 넉넉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를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기분 좋으면 아무리 거친 음식도 소화도 잘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쁘게 먹으면 이거 얹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짜증난다고 서로 짜증 부릴 게 아니라 서로 좋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난하게 넘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그냥 서로 투닥거린다든 이건 좀 별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자꾸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서양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께 너무 지금 그 맥이 끊어져 있다. 이걸 이제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곡물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내일은 그 약이 되는 채소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엽채류, 그 잎을 주로 사용하는 채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